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볍지만 뼈 있는 방송 이민정 기자의 캐논슛 오마이뉴스 이민선입니다.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만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성남시 코로나19 대응 사령탑 은수미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얼굴이 저는 굉장히 초췌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단 좀 밝으셔서 참 안심이 됩니다. 네. 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봄을 빼앗겼다 이런 얘기가 막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바쁜 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래도 봄은 좀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르겠고요. 그냥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시간 어제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너무 기쁜 거니까 오늘 확진자가 총 저희가 지금 116명인데 네네. 어제 제 기억으로는 어제는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그게 마치 봄 소식 같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고 사실 축하할 일이어서 세상을 보는 태도나 눈이 좀 많이 달라진 거죠. 매일 매 시간이 확진자 안 나와서 고맙고 퇴원한다는 소식 들으면 또 더 고맙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전면에 서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방역도 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마스크 판매하는 거 지원도 초기에는 공무원들이 했었어요. 2주 정도를. 왜냐하면 나홀로 약국이신 분들이 계세요. 거기는 마스크 공급이 너무 힘든 데다가 그 당시 또 시민들 민원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그 민원을 다 감당하면서 시민들이 당연히 문제제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스크 초기 때, 마스크 대란 때. 아주 울며 불며 그 지원까지를 공적 서비스를 이렇게 쭉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이 사재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샐 틈 없는 공적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무너지지 않는 한 굳이 사재기까지 하는 각자 도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그냥 초소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매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게 다른 거죠. 오늘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삶이 많이 정말 팬데믹 현상이 삶을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시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오늘 또 새롭게 공무원들이 약사님과 함께 또 마스크까지 판매했다는 새로운 소식을 알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요즘 이제 언제쯤 코로나 기사를 안 쓸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어쨌든 바람을 안고 있거든요. 자, 시장으로서 겪고 있는 코로나19 굉장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나 삶이나 정책 소명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매일 매 시간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휘관이 뭔가를 제가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가격리 양성이냐 음성이냐 뭐 자가격리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중앙구 보건소에서 검체를 하고 곧바로 집에 가면서 맨 처음 떠올랐던 일이 전투사령부거든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 만에 하나의 전투사령부를 문을 닫아 이렇게 하면 새로운 임시적으로 2주간 새로운 전투사령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누가 부시장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부시장님하고 나하고는 그동안 접촉이 없었어. 너무 다행인 거예요. 이 마스크 벗고 이런 대면 접촉 안 했구나.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항상 이지는 만들어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도 만약 내가 양성인 경우는 나도 동선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2월 23일 날 그러니까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에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어떠한
개인 활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선을 안 만들었고 도시락도 계속 싸와서 먹었고. 시장실에서. 네, 제가 직접 도시락 싸서 물론 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원래 그래왔지만 이제는 매일 도시락 싸서 먹고 항상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개인의 활동 그것은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영화 보는 것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당분간은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선이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면서 이게 어떤 게 있었지? 타인에게 피해를 줬나? 이것이 이 전투 사령군으로서 그 부대장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나라는 반성을 그 짧은 시간에 하게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양성일 경우 대비해서 시나리오도 계획을 하셨었는데요. 기자들도 굉장히 긴장을 한 게 시장님이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맞아요. 저도 하루 집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숨죽이면서 지켜보다가 저도 동선을 생각했어요. 다 어디 갔다 왔는데 큰일 났다.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어쨌든 음성으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 복지부 차관님은 2주간 자기격리를 하셨는데 저는 안 해도 됐던 게 네. 제가 만났던 그날은 다 마스크를 양쪽 다 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음성이셨어요. 음성인 상황에서 만난 것이어서 그리고 마스크도 다 쓰고 있어서 접촉자로 분류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자가격리 안 해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이면 더 심각했겠지만 음성일지라도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2주간은 또 지휘복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임시적으로 또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유지하나, 그리고 언제나 이 전쟁을 치를 때는 이 중심 부대가 깃발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영화에서도 그래요. 깃발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사람들이 안심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드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하늘이 도와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거 참 답변하기 좀 힘드실 것도 같은데 성남시가 확진자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시장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코로나 대응 다 이 정도면은 정말 잘 대응했다, 선방했다, 좀 아쉽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어디쯤 될까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원칙이 두 개 있어요. 과잉 선제. 네네. 과잉 대응하고 선제 대응한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은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코로나 초기에 재난안전본부를 저희는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 질본의 지침에 따르면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온 곳만 만들게 돼 있었는데 우리는 초기서부터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단체를 직접 공무원들이 뛰어다녔었어요. 매칭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은혜강 그 집단 감염 나왔을 때도 역학조사관보다 하루 빨리 24시간 빨리 전면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물론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함도 많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했고요. 저희 동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동료나 동에서 일하시는 동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좀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실수가 있었다면 문제지만 물론 종합적으로 봐서야 부족함은 있고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 동료들이 확진이 됐을 때도 너무 가슴 아팠고 댓글 봤을 때도 가슴 아팠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동료들 정말 최선 다했습니다. 예, 공을 이제 성남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많이 돌리시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해서 선방을 했다. 성남시에서 이렇게 좀 읽혀지는데요. 말씀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병원과 은행강에서 어쨌든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심정이 참 착잡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잠깐이었는데 무서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암흑 속에
그러니까 아주 그 순간 딱 그러니까 그 재생병원 같은 경우 원장님이 새벽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주 새벽에 제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눈앞이 예 그게 한 새벽 한 서너 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은혜강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은혜강 객들은 처음에 은혜강 신자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강진구에서 네, 이게 그렇죠.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조사를 하다가 이게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러면 예배를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신천지 건도 있어서 그때 갑자기 이렇게 세상이 정지되는 느낌? 순간적으로. 그리고 겁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DJ가 하신 말씀이죠.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를 내는 게 아니다. 두렵지만 용기를 내는 게 진정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굉장히 뭐 용감한 사람, 용감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가슴속엔 참 많은 두려움들이 두려움과 상처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누르고 세상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 3시, 4시쯤. 어쨌든 그래도 수백 명이 감염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다행스러운데요. 어쨌든 잘 막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서 막았고 또 지금도 그래도 확진자가 많은 편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신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마구 늘어나도 제가 항상 저희 동료들한테도 얘기하고 저 스스로한테 얘기한 게 물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건 그건 결과에 순응해야 되지만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면 방역 체계라든가 그리고 성남에 있는 좋은 병원들이 꽤 많아요. 시민의식이라든가 그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한테 그동안 서비스해온 힘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빠르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섬세하고 용감한 공무원들도 있고 그걸 고려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을 고려를 하면 그리고 그걸 신뢰하면 제가 120%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우리 관리 가능한 거야.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신뢰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선제. 지금도 계속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하셨죠? 네, 그럼 관련자하고 분당 재생병원 관련자 하고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부활절 예배 앞서서 우리는 지난주에 다 또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사전적이고 선제적이고 과잉으로 그걸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는 일요 예배, 집단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자가격리 어기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똑같이 그런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미리 사전에 공문을 다 보냈고요. 공문으로는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편지글 형식으로도 보내기도 하고 편지? 예.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직접 쓰셨나요? 예. 물론 좀 딱딱한 문턱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문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좀 예의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쓰셨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그 코로나19에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대축일인 부활절을 맞아서 사실 예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 고민을 이해하지만 그 강력한
이 사회적 격리가 여전히 필요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 및 4월 전체의 주일 예배를 네. 온라인이나 가족 예배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전환 결정을 하신 계속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런 헌신에 대해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좀 그래 공문으로 보내는 건 굉장히 이게 좀 약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마운 것은 이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조계종, 천태종 이래가지고 또 불교계도 있으신데 불교계는 더 그러니까 아예 이 부처님 오신 날 기념도 이제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절에서 이 집회 또 안 하겠노라. 근데 원불교도 교당을 폐쇄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걸 이어주셔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단 간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을 잘 대처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협력이 정말 컸어요. 그 시장님 편지를 받은 목사님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아니 이 편지는 제가 오늘 썼고요. 일요일 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아마 직접 해드릴 거여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보낼 공부. 반응이 좀 기대가 되고요. 집회 금지를 성남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소식도 이렇게 들리던데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예상보다는 초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으냐면 이게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쪽 갈등이 있어가지고 금강동. 이 집회를 하신 거예요. 수백 명이 모여서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가지고 또 주민 대책위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잘 협의를 했었어요. 저희가 시, 그 다음에 성남 노동지원청, 그러니까 고용청,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주민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회의를 하고 그다음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조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잘 합의가 된 걸로 알았는데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건 기본이죠. 이해는 되지만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조금만 양보를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이제 금지도 성남 전 지역으로 이러한 이제 좀 강경한 대처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긴급 생계 지원이나 이런 걸 더 촘촘하게 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이 가장 이제 집회를 하시게 되거나 좀 위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어서 한편으로 좀 강경하게 호소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긴급 지원을 좀 강화시키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긴급 지원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걸 뭐 저희 동료 공무원들을 만들고 시의회 통과시키는데 한 3주 걸렸거든요. 근데 그 전서부터 고민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칙이 곳간을 탈탈 털자. 그래서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모든 성남 시민 개인에게 1인당 10만 원씩,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40만 원. 이게 942억이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씩이니까 94만 2천 명일 거다라고 예상하시면 되고 모든 시민에게. 그 다음에 이제 피해가 좀 심한 곳들이 있어요.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게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은 물론 이자 지원도 하고 대출도 해요. 근데 긴급 아예 100만 원씩을 그냥 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46,000개 정도의 이 소상공인한테 신청만 하시면 100만 원씩 일단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동 문제를 좀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동 뭐냐면 정부에서 1인, 그러니까 0세에서 6세까지 긴급 아동 돌봄 수당을 줘요. 네네. 40만 원을. 근데 7세에서 12세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다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7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해서 저희가 이건 전액 12로 또 아동 한 5만 저희가 그러니까 5만여 명 되더라고요. 5만여 명이 별도로 드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총 한 1,800억 정도 네. 있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넣으려고 하는 게 특보, 뭐 프리랜서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요게 그러니까 그 1,800억 내에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 혹은 더 필요하면 추경을 더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 강사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혹은 어디 저희들 공공 프로그램 같은 게 다 스탑이 돼 버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그 강의 가지고 먹고 사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혹은 노인 일자리 문제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노인 일자리가 뭐 30만 원, 60만 원 이 정도이신데 이 일자리가 아예 사라져 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약은 돼 있는데 그래서 선지급해 드리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촘촘하게 깔았고요. 어쨌든 크게는 이렇게 3개, 아. 1인당 다 드리는 거, 아동에게 좀 더 확대하는 거,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거. 이 3개가 큰 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893억 원. 예. 거의 뭐 슈퍼 긴급 추경을 만드셨는데요. 예. 이거 이만한 자금이 있었나요, 성남에? 아, 그건 다 털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뭐 재난안전자금, 네. 그다음에 뭐 신세계 잉여업 다 털었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비용이 있어서 대장동이라고 네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한 비용이 남겨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싹 털어버렸더니 이제 요 정도 최대까지 나온 거죠. 그 눈에 띄는 게 예,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예. 긴급 돌봄 자금도 네. 그렇고 안전 자금 이렇게 예. 나눠주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작년에도 지역 화폐, 네, 저희들 네. 이제 지역 화폐라고 그래요. 지역 화폐가 저희가 세 종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종이, 네, 상품권, 두 번째가 카드, 그러니까 모바일. 이거 합쳐서 946억이 깔린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2,100억까지 깔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더해지면 3,000억이 넘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렇게 946억까지 지역 화폐를 깔고 봤더니 정말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지역 됐습니까? 경제가 정말 많은 보탬이 되고 특히 전통상인, 그다음에 길거리 골목 상점가 네네. 이들이 그냥 기분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역 화폐니까 이제 지역 지역에서만 소상인들만 쓸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46,000개가 점포다라고 네, 보고 네. 있는데 그 중에 대규모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3,000개 정도를 제외한 43,000개 정도에 다 쓸 수 있도록 네. 카드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실제로 분석도 해봤고요. 그래서 올해는 훨씬 더 늘리기로 했는데 연대 안전자금을 풀면서 예상보다 2배 이상 더 늘리게 된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굉장히 가장 어려운 아주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3월 한 달이나 4월 한 달은 뭐 매출이 오르진 않겠지만 일정하게 좀 이게 완화가 될 때는 한꺼번에 지역 화폐를 통해서 급속하게 수혈이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요 자금이 풀리면은 예. 요 지역 소상공인한테도 굉장한 도움이 곧바로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네, 아주 바람직한 방법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게요. 성남의료원 문제인데 네. 이 개원도 안 한 성남의료원을 코로나19 치료센터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세요. 이게 갑작스레 가능했나요? 갑자기 그게 참 그렇게 궁금합니다. 가능했고요. 네. 제가 이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의료원식 가족들께 네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실은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가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세금 먹는 하마다라는 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얘기 그래서 많이 하죠. 성남의료원이 3월 17일 정식 개원을 해도 저희들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는 올해 적자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적자가 사실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누구는 적자라고 보고 누구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민들은 서비스라고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506병상 대규모 의료원을 3월 17일에 개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 결정을 하면서도 그때 그 온라인 개원식을 하려고 했었어요. 온라인. 예. 그때서부터 왜냐하면 코로나가 좀 번지고 있을 때였어요. 네. 1월이었어요. 온라인 개원식을 하자. 처음에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이 병동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개원 연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와중에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아주 급속하게 질본의 요청도 있었고 우리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특히 의료진들이 너무너무 적극적이셨어요. 그리고 반대는 없었나요? 의료진들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한테 처음에 506병상을 다 열라라는 이제 중앙의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개원이 안 된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인은 30에서 40% 정도밖에 없었어요, 내부에. 네. 그러니까 병상을 다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아쉬워하면서 하지만 그러니까 의료진을 더 지원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열 수 있는 병상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열 수밖에 없다. 그게 아쉽다. 요 정도였고요. 그 나머지는 너무 적극적이시고 지금도 이 그러니까 응급실 그러니까 여기 코로나19 환자와 무관한 응급실 쪽 케어가 필요한 곳은 별도로 조치를 취해서 열고 하려고 하시는 걸로. 그래서 저로서는 너무너무 고맙고요. 정말 제가 이중희 원장님하고 우리 서로 얘기한 게 이번 기회에 지역 공공의료 모범을 좀 보이자. 물론 예산 문제나 이런 게 고민은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염병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화되는 사회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특히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물 쓸 틈 없는 공공의료를 그 모델을 만드는 걸로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를 저희들은 하고 있지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치료센터를 활용하려면 그 음압병상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이 갑작스레 음압병상이 이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원래 그것도 참 음압병상이 궁금했습니다. 13개 원래 있었나요? 예, 원래 있었고요. 그걸로만은 안 돼서 네네. 어떻게 했냐 이동식 음압실이 있어요. 그걸 마침 경기도에서도 구매해 주시고 해가지고 별도로 더 비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병실에 네네. 이동식 음압실을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확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공공의료기관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그 재난안전기금으로 이걸 사가지고 이동음악기실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배정을 해줬으니까요. 이번에 시민들이 공공의료원이 왜 필요한지 아마 확실히 좀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진지의료원 사건 혹시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돈 먹는 하마라고 폐쇄됐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동의가 좀 안 돼 있었어요. 네, 너무 그렇죠.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가 잘 못해서 돈이 드는 것은 개선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공공의료라는 거 자체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수술비가 한 1,000만 원 드는데 이 1,000만 원을 공공의료로 하려면 민간의료를 하려면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되지만 네네. 공공의료를 하려면 국가가 혹은 지자체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그 문제여서 저는 그리고 감염병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감염병이 없을 때는 그러면
뽑은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음악병동도 항상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음악병동 필요 없을 때 비워둬야 되거든. 그렇죠. 그럼 매출이 안 올라요. 이게 한 베드당 얼마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걸 비워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뭐 50억. 이건 기본적으로 손해를 깔고 가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공공의료를 하려면 꼭 필요한, 그러니까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는데 이 보편적으로 이 치료를 하시지 않는 의사들이 네, 필요하신 네.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한 두세 배 들어요, 더. 근데 이건 저는 합의라고 생각해요. 시민적 합의.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공공병원 있고 하니까 편안하게 이제 격리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고 사망률도 늦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목숨과 돈과 네. 뭘 선택할 건가? 저는 사람 목숨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고 예. 있죠. 아마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앞으로는 돈 먹는 하마라는 소리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맡기면 된다라는 얘기도 없어져야 그 얘기 된다고 분명히 없어질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마스크를 시장에 맡기자라는 얘기 때문에 정말 놀랐어요. 네. 아니, 그런 얘기 하신 분들 굉장히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고맙기도 해서 저희들이 초기에 공무원들 한 2주간 그 필요한 약국, 나홀로 약국 공무원들이 가서 지원했고요. 너무 공무원들 일이 많아지고 힘이 들어서 다음에는 청년 인턴으로 바꾼 거예요. 네네. 50명으로. 근데 사실은 초기에 그걸 시작하게 된 건 약사님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약사님, 의사님, 간호사님 해서 네. 이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공무원이시든 일반인이시든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이번에 보건의료의 힘, 그 연대의식, 네, 네. 그 소명의식이 정말 나라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저 약사님들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다시 드려요. 자, 시장님께서 약사님들을 포함한 의료인들한테 지금 네.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네. 시민하시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예. 자, 이번에는 시민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힘이 될 만한 그런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는 위축돼 있지만 시민들이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보다 좀 못해 이렇게 생각을 네, 네. 했잖아요. 많이 솔직히. 했죠. 근데 우리가 최고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최고잖아요. 사재기도 안 하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심지어는 저희가 지금 이 성남 개인에게 10만 원씩 네, 네. 주겠다라고 했더니 이미 어떤 분들이 자기는 그걸 받아서 기부를 하고 싶은데 시장님은 어디다 기부하면 돼요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퇴원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풀 해제되신 분들에게 네네. 저희가 지원한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것을 다 싸가지고 놔두고 가신 분도 계세요. 다른 분한테 주라고 혹은 50만 원, 100만 원, 마스크 10장, 20장 이런 거 기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저희 이제 노숙자, 안날집 네네. 같은 곳에서는 노숙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주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셔서 도시락으로 바꿔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많고 비용은 더 들어서 혹시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시의 도움을 받지 못해도 저희들은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시민들 한 명 한 명의 그 놀라운 힘, 그러니까 놀라운 고귀함을 전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확인했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런 대단한 시민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공무원의 일원이구나. 이런 이제 제가 되려 매우 감사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시민 여러분 각각이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강하고, 우리는 굉장히 단단하고, 우리는 굉장히 용감하고 멋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자, 힘나는 말씀을 강하다,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걸로 이렇게 대신해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령탑을 맡으셔서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예. 이렇게 방송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가볍지만 뼈 있는 방송 이민성 기자의 캐논쇼, 지금까지 은수미 성남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